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오늘 또 우리 황대일 사장님을 모시고 주간 시사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대일입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네.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감사를 느낍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기자님. 그러면 오늘 예, 키워드 들어갑시다. 예,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기자님. 네. 미국은 네.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네. 입장을 계속해서 네. 국제 무대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북한은 뭐 솔직히 어떤 외교적 방법으로도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럼 우리가 근데, 주구장창 예, 이게 주장했죠. 정말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나요? 그건 없죠. 최근에 미 국무부에서 나오는 게 예.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고 초점이다. 네. 이렇게 났어요. 예. 그리고 어제 미 합참 차관이 예. 또 말했어요. 자, 방어망은 중국, 러시아, 이란을 겨냥한 게 아니라 북한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예. 이거는 오늘날 와서 이제 미국도 90년대 초부터 끌고 온 대북 모든 미션들을 이젠 정리할 때가 됐다는 그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하나는 핵 프로젝트, 하나는 중장거리 미사일 프로젝트거든요. 어느 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 합중국도 그렇고 우방국들, 동맹국들도 여기에 대한 북한이 어떤 전향적인 자세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는 그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벌어진 일이에요. 예. 예. 클린턴, 부시, 오바마, 트럼프 물론 당기지만은 오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어요. 네. 이 조건에서는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문제에 대한 이젠 답을 내는 시점으로 시간은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시작부터 강경하게 이거 굉장히 메시지가 간략화돼 있어요. 북한 비핵화라고 딱 이 초미 문제다. 그 다음에 예. 태평양권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예. 동북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의 타겟은 러시아도 중국도 이란도 아닌 북한이다. 예. 딱 눌러놨어요. 네. 북한이 빠져나갈 길을 더더구나 없도록끔 쪼여가고 있는 거예요. 네. 미국도 이번에 중국에 대한 압박을 좀 가고 있는 모양인데요. 네. 즉 다시 말해서 얼마 전에 그 중국의 외교관이 대한민국 미국 사드 설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 트럼프 정부와는 다르게 이번 조 바이든 정부 쪽에서는 그것은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제재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또 핵이라든지 어떤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처 방어 순전히 대한민국을 위한 방어적인 전략이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또 했고요. 게다가 그러면서 이제 중국 경제적 보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한국에 대한 경제적 예, 보복. 맞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도 이번에 다음에 이런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문제를 거론할 시에는 그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에 대해서 미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동맹국이죠. 네. 그래서 동맹국인데 예. 중국이 사드 문제를 걸고 사드 문제가 이게 배치된 첫날부터 떠든 거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 해서 떠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전진 무기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이란 그 국경에 가깝게 접근하는 데 대해서 미국에 대한 압력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렇게 까댄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도 사실 명분이 없지요. 제가 정상국가라면 왜 그런 무기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그 영토에 근접하게 들어오고 있겠어요. 이 공산중국 자체가 불량국가고 또 무작위로 저 태평양상에다 쓰레기를 갖다 퍼부어서 뭐 이렇게 소물 만들어서 군사기지를 만들 정도로 평창야욕이 강하고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온 세상이 다 아는 홍콩 문제. 그 공산주의는 분명히 홍콩이 반환될 때의 자유세계가 제기하는 모든 조건들을 수용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 기간도 되기 전에 지금 홍콩을 파리 잡듯이 잡아버렸거든요. 이 모든 문제, 경제적인 데서의 지적자산권 찬탈,
가짜 외국 상품을 몽땅 풀어가지고 그 되게 국가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 예. 내가 이걸 보면서 중국은 참 희망이 없구나 느낀 게 뭔가 하면 중국에서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은 자국의 땅을 못 사요. 안 사요. 왜? 공산체제에서 땅을 살 수도 없거니와 네. 그 자꾸 해외에 나가서 자꾸 남의 나라 땅을 사버리는 거예요. 지구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네. 이 모든 것도 어찌 보면 공산 중국의 체제가 아주 불안정하고 네. 미래지향적이 아니라는 답이 있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 모든 걸 놓고 볼 때 미래지향적인 국제 질서를 놓고 볼 때 경제 질서, 외교 질서, 정치 질서를 놓고 볼 때도 군사 질서를 놓고 볼 때도 중국은 마땅히 제재를 받아야 되는 나라예요. 인구가 15억이에요. 네. 우리가 전 세계 인구를 90여 억으로 보는데 네. 10억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인해 전술로 불량스러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미래에 어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미 합중국은 움직이는 거예요. 네. 중국과 러시아라는 예. 두 불량 대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은 안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길을 쓰고 핵 보유하겠다는 데 대해서 네. 자기네 영역만큼 제재를 하지만은 미국이나 그 기타의 피해국들과 함께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기 위한 액션은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경을 보호해 준다는 전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족속은 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두 대국을 향해서는. 불량 대국을 향해서. 김정은은 이제 핵을 포기하려도 너무 늦었어요. 북한을 깨끗이 파괴했어요. 북한 주민들을 깨끗이 노예화시켰어요. 네.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온갖 불량한 짓은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을 포기한다 하겠다고 나설 명분도 없고 김일성 족속의 이해관계는 딱 하나예요. 김정은이도. 핵 문제를 딱 공갈 수단으로 쥐고 있어가지고 가능한 것 세습체제를 유지하겠다. 이 이해관계하고 북한 전반적 주민의 이해관계를 얘는 맞바꾼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핵을 포기 안 해요. 핵 포기해도 죽고 포기 안 해도 죽는 상황으로 제 스스로가 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 이거는 분명해요. 그러나 오늘 유엔 대북 제재 문제 2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벌어져오는 이 모든 대북 제재의 환 안에서 네. 러시아도 중국도 결국은 극단한 이단적인 행위를 못해요. 이거 추이를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에서 전방적으로 북한 김일성 3대 세습 체제가 설 자리는 나날이 좁아 들어가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자님. 네, 다음 네. 질문인데요, 네. 기자님. 이번에 그 24일 날 네.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네. 열렸는데 네. 여기서 뜻밖의 김정은의 그 발언을 했는데 군 내 규율 확립과 뭐 신세대 네, 맞아요, 간부 통제 맞아요. 강화의 중요성을 뭐 지적을 했는데 네. 이게 뜬금없이 뭐 이런 지적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북한군을 예. 컨트롤하는 데서 굉장히 미스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신세대 군간부 예. 배급제가 끝난 다음에 자라난 세대예요. 이게 군대를 배급제가 이렇게 핑계된다. 거론한 적이 없었는데. 없었어요. 예. 9세대 신세대라고 구분 지은 것도 희한한 일이고 예. 그 신세대 군간부 통제 강화라는 그런 이 회의의 주제를 건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군 간부. 예, 군 간부. 군 간부는 장교라고 말해요. 예. 일반 간부, 고급 간부가 있는데 예. 북한군 일반 간부는 소위 소령급에서 중령급의 중자까지 나가요. 그게 일반 간부예요. 네. 그리고 고급 간부는 예. 혁들을 푸는 북한군 상좌부터 고급 간부로 딱 들어가요.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각기반들을 푸는 견장부터 고급 간부로 되는 거고 상자가 대령. 한국은 소령, 예. 중령, 예. 대령. 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중령과 대령 사이에
하나의 그렇죠, 상좌라는 직업을 또 거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상좌부터 이 각계반도를 풀어요. 네. 허리띠를.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고급 간부예요. 그건 당중앙위원회가 간부 사업하지만은 기타 그 밑에 간부들은 청정시국이요 이런 데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북한의 뭐 흘러온 시대를 보면 신세대 군간부는 바로 소령, 중령 이하의 간부들이 속하는데 연령대로 놓고 볼 때 배급제가 종식된, 배급제가 무너진 1990년대부터 자란 애들이에요. 오늘 북한군의 소위 신세대 간부를 그렇게 보면 돼요. 장마당에서 자란. 네, 장마. 그러니까 9세대 간부들은 노동당이 키운 거고 신세대 군 간부들은 장마당에 키운 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마인드가 달라요. 첫째, 충실성이나 총파탄 정신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지만은 사회주의적 공급체제가 없는 데서 살다 나니까 정말 돈 중심. 이게 쉽게 물들여 버렸어요. 그럼 그게 요번에 그 김정은이 얘기한 것이 그런 이걸 신간부들에 대한 의식을 했다고 보는 거죠. 신세대 군간부라 그랬잖아요. 오늘 신세대라는 거는 장마당 세대라고 딱 구분을 지어야 돼요. 9세대 간부들은 노동당이 키워서 믿을 수 있고 나름 기득권의 공급체제에 다 들어가 있는 자들이니까 얘들은 믿을 수 있지만 이 신세대 군간부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정신있게 말했는지 정신없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자가 굉장히 지금 의미심장한 얘기를 지금 주제를 내는 거예요. 그 우리가 모든 군의 전투력을 볼 때는 노병이 아니에요. 신세대. 20대, 30대, 40대 초반이 주력이에요. 전투력에서.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그 세대의 군간부를 이제는 사상혁명을 해야, 통제 강화를 해야 될 수준에 들어갔다는 거는 얘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군대 안에 혁명적 도덕균을 확립하는 것은 도덕균을이 뭔지 알아요? 북한군이 제창하는 도덕균을은 상하일체, 군민일치예요. 이게 두 개 도덕의 기본이에요. 그 제일 위에는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이에요. 이건 부동의 용순이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상하일치, 군민일치예요. 상하일치도 이제는 매질로 다 이질러졌어요. 모든 북한군 병사들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소대장부터 쏴주기했다. 너무 악이 나서. 군민일치. 북한군은 도둑놈. 북한 이민은 일방적 피해자로 30년 동안 흘러왔어요. 이 모든 걸 놓고 볼 때 그거를 마치도 무슨 도덕균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오늘날 군 건설과 활동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라고 딱 규정해 놨어요.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는 없어요. 국가 먹여 살려야 될 군에 한해서 제대로 보장이 됐다면 도덕 문제가 그렇게 이렇게 제기될 리가 없죠. 상하일치는 완전히 군대 내에서의 폭군과 비폭군, 피해자. 군과 민 관계에서는 도덕론 피해미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새 세대 인민군 지휘성원들이 정치의식과 도덕 관점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잘해야 되겠다. 이거를 당중앙 군사위원회 위제로 취급했다는 거는 오늘날 이 사태가 북한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자칫하면 정권, 체제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한 거예요. 그렇죠.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죠. 대책이 또 있어요. 혁명군의가 도동 기풍을 세우는 것을 현실의 당중앙의 용군 체제를 확립하고, 당중앙은 북한에서 아무나 못 돼요. 수령이 딱 당중앙이에요. 당중앙은 곧 김정은이고 과거에는 김정일이 됐고, 당중앙의 용군 체계를 확립하고 전투력을 강화하며 북한군의 정신 도덕적 우월성을 발휘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강도 높이 진행할 것이다. 이보시오. 금계농 군대는 도적대예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얘는 공연부를 위한 거예요. 당중앙이 오늘날 군 용군 체계 확립한 데서 군의 중앙기관은 가능하지만 병사들은 안 된다는 그 뜻이에요. 그 전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를 열어놓고 내가 경제꿀들 내 닦았어요. 이번에는
당 중앙 군사위원회를 내려놓고 이 세세대 군간부 이거 안 하면 당 중앙이 영리 위협을 받는다고 깠어요. 이제 또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 들어서 뭐 직업 총동맹, 김일성 사회주의 총동맹, 농군명 회의를 연달한대요. 얘도 바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김정은이 사태가 자꾸로 내부적으로만 말하던 걸 당중앙 군사위원회까지 벌려놓고 신세대 군 간부 통제 강화까지 꺼내줄 정도로 매 시각 초미 순간으로 이제는 북한 군에 대한 말단까지 통치력을 잃어간다는 그 뜻이에요. 북한은 어느 날 도적처럼 자유화가 자유체제가 급습할 수 있는 내부 세계에 위한 그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순간으로 가고 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자, 하나 더. 더 있습니다. 예, 물어보세요. 예. 요번에 그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경제에 대한 실패를 자인했고, 김정은이 정책 자인을 안 했어요. 간부들이 잘못해서 다 안 됐다 그랬지. 그래요? 정책 실패는 저들이 자인을 안 했다. 이번에 그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방향을 이제 밝혀졌다고 하는데, 그 어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지속적인 게 아니라 예. 이제는 지켜 세워야 될 판이죠. 원래 지속할 만한 경제도 없은 거예요. 인민 생활을 개선하고, 즉 인민 소비품을 생산을 확대시키며 평양시에 있는 뭐 살림집을 건설하며 그 개혁 5개년 개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보는데, 희귀하죠. 예, 뭐 북한 주민들이 훅 할 것 같죠. 그 뭐 계획은 했습니다만은 뭐 이게 실패로 또 이어질 게 믿을 게 뻔히 하나도 보이기 없고요. 때문에 김일성 때, 김정일 때 위민 이천 인민행 열차를 타고 위민 이천의 정치를 한다고 70년 동안 부르짖은 놈들이에요. 이 우리가 곡식도 일대는 성해요. 굉장히 벼를 심는다 합시다. 일대 일모작 이거는 제대로 아주백해요. 이모작 일모작이 다 파먹고 간 나머지가 이모작이 빨아들일 영양분이에요. 김정일을 이모작으로 치면 김일성 우상하에 업혀간 거예요. 삼모작 삼모작은 쭉쭉이에요. 이거는 이 가축 사료예요. 이모작까지 사람이 먹을 수 있지만 김정일이도 이모작으로 나와가지고 인민행열차 위민 일천 무슨 광폭 정치 기껏 부르짖었어요. 극하고 나라를 더 이젠 빨아먹을 영양분이 없어서 더 황폐화시키고 망했어요. 오늘 3대 삼모작 김정은은 모양적으로는 김일성이 흉내를 내고 내실적으로는 또 김정일을 따라가야 돼요. 왜? 김정일이가 저 체제 오늘 체제의 디테일을 지어놓고 오늘 김정은 옆에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간부군도 김정일 시대에 다 키운 거예요. 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끝났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주간 시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